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운동생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어, 사람 생리학 제16장 운동생리가 마지막 장입니다.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1시간이 더 남았거든요. 다음에 이제 15주차 강의가 남았는데 15주차는 그냥 총체적으로 같이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이죠. 여러분 12월 6일부터가 시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다음 주 거는 오늘이 잠시만요. 29일 거죠. 29일 그리고 6일은 이제 기말고사니까 저희가 이제 종강을 하니까 제가 3일에 이 다음 주 15주차 올릴 테니까요. 15주차는 전체적인 거 그냥 듣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건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겁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진도는 다 나간 거니까요. 다음 주는 12월 3일에는 부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운동 생리까지 기말고사 레포트를 제출할 거고요. 운동 생리에서 레포트는요. 운동과 순환 계통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실게요. 이번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운동과 순환 생리에 대해서 한번 운동과 순환 계통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도 얼마 양이 안 됩니다. 운동 생리에 대한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공부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운동 생리는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요. 다른 이제 대면 시험이 많이 지금 대면 시험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시험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점도 다른 과목도 학점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하고 레포트는 거의 없네요. 저희 거하고 뭐 몇 가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편하게 저희 생리학 때문에 또 시간 뺏기지 않게 다른 과목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학기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 학년의 이제 마무리네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 될 건데, 1학년 때랑은 좀 다르게 2학년은 더 많이 성숙하고 잘하더라고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땐 잘 모르겠는데 대학교 때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학 기간 동안에 몸도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성숙하고 더 미래를 위해서 잘하는 여러분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운동 생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번 시간
시간하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운동과 근육입니다. 그리고 운동과 순환계통, 운동과 호흡, 운동과 내분비계, 운동과 신경계, 운동의 효율, 이렇게 해서, 6개, 여섯 파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운동 생리는요, 운동 생리죠. 그리고 운동 생리학은요, 인체를 대상으로 그 구조랑 기능을 파악하고요, 신체 운동을 통한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에 따른 생체 기능을 규명하고 분석해서 생체가 생명 현상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학문을 운동 생리학이라고 합니다. 운동 생리에 관한 연구가요, 19세기 이제, 라보아제아, 라플라스에 의해서요, 처음으로 시도되었다고 합니다. 생체가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산소를 소모시키고 대사산물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밝혀냈다고 하죠. 그리고 생체 운동은요, 순환계통, 신경계통, 호흡계통, 내분비계통 등 이제 이런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규명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에 운동생리학이요, 영국의 힐, 덴마크의 크로, 그리고 이제 독일의 마이어 호프 등 이제 여러 생리학자들에 의해서요, 많이 체계화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된 학문으로 생체의 건강과 선수들의 이제 경기력 향상하고 스포츠 과학화를 위한 학문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넓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운동 근육의 종류입니다. 중등 운동이죠. 운동과 근육에서 운동과 근육은요, 근육 운동은 이제 전신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또 심장하고 호흡기 기능이 이제 항진이 되겠죠. 그래서 열이 몸에서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땀이 나고 식욕이 또 촉진이 되겠죠. 운동을 하면. 그래서 이제 전신적인 흥분 현상이 운동을 하면 나타나겠죠. 근육 운동이 이런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요, 근육 크기가 증대되고 수축력이 강화되고 이제 작업 효율이나 지구력이 향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육 운동의 종류입니다. 운동에는요, 이제 달리기, 수영, 팔굽혀펴기, 뭐 온몸 운동, 짐 나르기,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생리적 노동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운동에 대한 공통된 생리적 현상이요, 안정시에는 안정시보다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대사를 促진시키고 산소의 섭취량을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생산된 에너지가 이 생산된 에너지인 ATP가요, 소모되면서 근육은 이제 수축, 이완, 강축, 연축, 강직 등 여러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의 종류는요, 운동하는 사람이 이제 산소 섭취량하고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중등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중노동이죠. 중노동이고 세 번째가 최대 작업입니다. 중등 운동은요, 중등 작업이라고 또 하는데요. 이게 일상생활 중에 노동이 포함되고 산소의 소모량은요, 기초 상태의 이제 3배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70kg의 체중을 지닌 사람이요, 0.8리터, 분당 0.8리터의 산소를 이제 소비할 때요, 4kcal의 이제 분당 4kcal의 에너지가 소모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한다면요, 한 1920칼로리, 킬로칼로리, 8시간의 이제 휴식 시간에 1400kcal,
8시간의 수면 시에 500kcal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요. 하루에 이제 이거 다 합치면 3820kcal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8시간 노동을 하는데 2400kcal, 그리고 8시간 휴식하는 동안 1400kcal, 수면 시에 500kcal 에너지가 소모된다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루에 4300kcal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노동을요, 중등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중등 노동은요, 몇 해를 지속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 중노동입니다. 이제 농업, 공업, 건축 및 광산 등에서 일하는 노동을 말하고요. 기초 대사량의 8에서 4에서 8배, 즉 이제 1분 동안에 산소를 1에서 2리터 소모하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60kg의 체중이 지닌 사람이요. 1.58 리터, 그래 분당 1.58 리터의 산소를 소모해서 7.6kcal, 분당 7.6kcal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8시간 노동을 한다면요. 3,648kcal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요. 또 8시간 휴식을 하는 동안 1,400kcal, 수면 시 8시간 잠을 잘 때 500kcal, 그러니까 뭐 일정하게 휴식을 취하고 일정하게 수면을 8시간 동안 잠을 잔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이 사람이 5,548kcal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노동을 중노동이라고 합니다. 중노동. 그리고 최대 작업인데요. 최대 작업은 산소 소모량이 기초 대사량이 한 10배 이상 되는 작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은요, 한 5에서 한 6분만 일을 계속해도요, 지친 상태에 이르게 된답니다. 이게, 운동에서는 레슬링이나 복싱 같은 이런 격렬한 운동이 이런 최대 작업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육 운동의 효과입니다. 이제 전신에 주는 근육 운동의 효과는요. 급성적인 효과랑 점진적으로 오는 만성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만성적인 효과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근육의 변화랑 근력의 변화, 또 지구력의 향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육 크기의 이제 변화를 볼 건데요. 근육도 이제 사용 여하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면 발달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된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에 부상을 입어서 붕대를 하고 오랫동안 쓰지 않다가 붕대를 이제 풀어보면요. 근육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근육의 크기가 증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근육이 발달하고 증대하는 것이요. 근육 섬유가 이렇게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근육 생리에 대해서도 봤을 때 그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크기가 증대해진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예, 근육 내 이제 모세혈관 수가 증가하고요. 그 크기가 증대해져서 근육이 발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 이런 모든 운동은요, 근육의 크기랑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력의 증가입니다. 근력이란 이제 근육이 최대 이제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휘하는 힘의 크기를 말하고요. 근력계라는 이제 계기에 대항하는 힘을 기계적으로 이제 측정해서 그 측정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력을 증가시키려면요, 자기가 이제 들 수 있는 중량보다 서서히 증가해 가면서 운동을 해야지만요, 근력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중량을요,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할 수 있으면
그 중량을 이제 다시 더 증가시켜서 운동을 해야지만 근력이 발달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빈도가요, 일주일에 한 4회 그리고 30분 이상을 계속 해야지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간의 최대 근력이 20세에서 30세경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력의 발달을 성별하고 연령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위 팔굽힘 근력에서 남녀 모두 이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최대로 근력이 높아지고요. 20대의 남녀는요, 모두 최대 근력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각각 20세의 근력치를 100%로 해서요. 연령에 있어서는 근력치를 퍼센트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 12세 남자는 한 54%, 여자는 72%의 발육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각 연령에서요, 남자의 근력치를 100으로 이제 했을 때 여자의 근력치는 12세에서 남자의 89%에 달하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율이 차차 이제 저하돼서요. 20세에서는 65%까지 저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차이가 점점 더 이제 벌어진다고 하죠. 남녀의 근력은요, 65세에는 한 20에서 30세의 약 80%로 저하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먹으면 근력이 많이 떨어지죠. 증가된 근력의 이제 지속에 있어서는요, 단시간 내에 이제 길러진 근력은 연습이나 훈련을 중지하게 되면요, 곧바로 이제 원상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길러진 근력은요, 연습이나 이제 훈련을 중지하더라도 지속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요, 지속적인 운동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죠. 지구력입니다. 운동을 이제 하면서 얻어지는 이제 효과가요, 심폐 기능하고 지구력의 강화를 들 수 있죠. 운동을 하면 허파 안에 허파과리가 많아지고 가루막이 매우 튼튼해진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근육 내 모세혈관의 수가 또 증가하게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조직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조직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심장 기능이 촉진돼서요, 심박출량도 증가시키는 이제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운동으로 이제 다져진 근육은요, 피로도가 낮아지고요, 산성에 견디는 힘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운동과 순환계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순환계통, 여기 이제 운동과 순환계통 이번 주 기말고사 레포트 대체로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 잘 정리해서 한번 레포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계통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요, 인체의 각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계속해서 이제 공급하는 데 있다고 하죠. 혈액 공급은 우리 몸에 이제 생존에 필요한 산소랑 영양물질, 조직 세포에 공급해서요,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고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작용으로요, 생긴 노폐물, 그리고 CO2, 남아 돌아가는 이제 염분을 배설 기관으로 운반하는 기능도 갖습니다. 순환계통은요, 혈관계통하고 림프계통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혈관계통은 심장과 혈관으로 구성되는데요. 혈관은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혈액의 순환을 통해서 물질의 운반과 교환을 수행한다고 하죠. 림프계통은 림프관하고 림프절로 구성되어 있죠. 생체의 이제 방어 기전의 하나인 이제 면역체를 만들어서요, 면역체, 항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기능을 림프계통이 수행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순환계통 운동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체 내에서 이제 많은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소비량이 증대되기 때문에요, 필요한 산소를 이제
조직에 공급해 주겠죠. 그래서 심장의 박동수가 또 증가하고요. 동시에 이제 박출량이 증가되고요. 많은 혈액을 근육이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혈류량을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리고 혈압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심박출량이죠. 심박출량이 변합니다. 심장 박동에 의해서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심장 밖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왼쪽 심실에서 이래 분출되는 혈액의 양을 심장 박동량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일회 박동량은요, 안정시에 누워있는 자세에서요, 한 60에서 한 75ml로 이제 앉아있는 자세는 조금 55에서 72ml로 평균해서 한 70ml로 하고 있습니다. 박출량은요, 일회 박동량하고 1분 동안에 일어나는 박동수 60에서 한 80회에 의해서 결정되죠. 일반적으로 안정 상태에서 성인 남자의 박출량은요, 한 5에서 6리터 정도라고 보고되어 있고요. 성인 여자의 경우는요, 남자의 경우보다 한 10% 정도 낮다고 합니다. 운동을 이제 시작하면요, 심장 활동이 촉진되고요. 또 운동이 강화되면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힘껏 운동을 하면 박출량이 이제 안정시에 한 5배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증가율이요,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1회 박동량이요, 한 70ml에서 150ml로 2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박동수도 70회에서 분당 120에서 180회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박출량의 증가로요, 헛박과리에 이제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혈류량이 이제 증가되겠죠. 그래서 증대되고 헛박과리에서 산소의 이제 확산을 빠르게 하겠죠. 조직으로 산소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면서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박출량 증가에서요, 운동 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요, 심박수와 일의 박동량의 증가에 의하겠지요. 그 이상의 이제 심한 운동에서는 주로 심박수의 증가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이제 가벼울 때는 이제 심박수랑 박동량이 증가하고 이제 심하게 될 때는 심박수가 주로 이제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안정시에는 심박수가 정상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빠른 맥, 빈맥이라고 하고요. 적을 경우는 느린 맥, 서맥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일반적으로 느린 맥이 나타나겠죠. 약 한 30에서 40회 정도 분당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느린 맥으로 인해서 부족한 박출량은요, 1회 박동량의 크기에 의해서 충당된다고 합니다. 1회 박동량의 크기는요, 정맥 활류랑 심장의 크기, 그리고 심장 근육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의 1회 박동량의 최대치가요, 남자가 한 120에서 130ml, 여자가 한 100에서 110ml 정도 되고요. 남자 운동선수가요, 160에서 170ml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박수가 증가해도요, 그래도 한 2.5배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소 이용률도요, 3배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 조절에 의해서 심박수가 2배나 된다고 해도요, 박출량이 2배가 되지 않고요, 그 이하로 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런 게 심박수가 이제 증가가 되면 심장의 수축기는 변하지 않고요, 확장기만 짧아져서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의 박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혈압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혈압은요, 운동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수축기압에서는 현저하게 상승하고, 이항기압에서는 경미하고, 운동에 따른 맥압의 평균 혈압도 이제 증가한다고 하죠. 운동 중에 이제 최대 혈압의 변동을
자전거 노작계를 이용해서 관찰하면요. 운동 시작하면은 2분간 급격히 40mm Hg 정도 상승하고요. 5에서 7분에 최고치를 달하고요. 일시적으로 저하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거의 지속된다고 합니다. 운동 중지 후 한 2분간에서 급속히 이제 안정치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치보다 5에서 10mm Hg 정도 낮게 되었다가 그 후에 안정되게 되면 정상치로 이렇게 회복된다고 합니다. 근육에 분포된 혈관의 혈류량 변화를 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이제 근육은 어느 조직이나 이제 기관보다도 많은 산소의 공급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활동을 하는 근육에는 그만큼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육에 흐르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요, 다른 기관은 감소되고요. 피부의 경우 최대 운동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운동과 혈액에 대해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